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 한 꼭지 같이 보시지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commercialrealestate.com.au에 실린 2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작성자는 앨리슨 워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기사의 제목은 정부의 부양정책이 종료되면 상업용 부동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용 주택에 대한 기사를 쭉 전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기사를 소개하면서 도심 지역의 아파트가 많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비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가 두 사람의 걱정을 따옴표로 가져와서 작성되었는데요. 조금 부실해 보이긴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전해드리는데 그냥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이 되면 이제 한 달 남았군요.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각종 부양책이 종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잡시커와 담보대출 상환 유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정부의 부양책의 종료가 상업용 부동산 투매와 가격 하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한 회계사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계사는 소규모 가족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인 미니크의 회계사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끝이 나면 재정적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교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매물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자산 매각의 압박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재정적 압박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정착이 되었고 기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이 회계사도 최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자신의 회계법인의 사무실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무실의 용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비어있는 사무실을 그냥 두는 것은 생각이 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할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불황이지만 이를 잘 극복할 것이고 강력한 보건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고 생각했을까요? 톤다운을 조금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Small Business Association of Australia의 대표인 앤 날더시입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날덜. 네. 이분은 소상공인들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은 아주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잘 살아남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는 아주 초토화된 반면 다른 분야는 멀쩡한 상태라고 하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굉장히 다른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관광 분야, 유학, 이민 분야는 아주 초토화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앤 대표는 조시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이 잡키퍼를 받을 자격이 되는 비즈니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근거로 호주 경제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로 잡키퍼가 끝이 나고 그 영향을 파악하기까지 약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잡키퍼가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지금 스몰 비즈니스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자,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작년은 불확실성의 한 해였으나 확실한 보호장치가 있었고 근데 이 보호장치가 이제 끝이 나고 있는데 올해는 심판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말이 무섭네요.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기사는 기사의 전체 내용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따옴표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
두 사람의 전망을 실어놨는데 이걸 번역해서 전해드리려니까 조금 어수선하긴 하네요. 어쨌든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들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규모 상업용 부동산과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의견을 소개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커뮤니티 경제를 보면 상황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한인 커뮤니티 경제가 유학생과 워킹 할리데이, 그렇죠? 관광 이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남겨주시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되었던 사무실 사용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호주 유일의 경제지 Financial Review의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에 의하면 도심 사무실 공간 사용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조사에 의하면 멜번의 경우 3분의 2가, 시드니는 약 50%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비어 있다는 얘기는 공실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는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대도시별 사무실 사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버른은 현재 3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 12월 13%보다 2배 이상 뛰긴 했는데 그래도 31%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드니는 작년 10월 40%를 기록한 이후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퍼스는 작년 12월에 77%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오히려 줄어서 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도시들은 현재 60에서 70%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지요. 공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가 되지 않은 물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프로퍼티 카운슬에서 내놓은 오피스 마켓 리포트에 의하면 1월 말 현재 시드니는 8.6%, 멜버른은 8.2%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는 7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별도로 JLL 리포트는 작년 12월 분기 시드니는 11.9%, 멜버른은 13.3%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무실은 임대는 되었는데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를 한 사람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실률이 지금 8.6%, 11.9% 정도가 된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굉장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앞에 회계사가 전망했다시피 이렇게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다 보면 이거를 마켓에 내놔서 팔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퍼티 카운슬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트렌드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경향성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향성이라도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프로퍼티 카운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의 홈페이지입니다. 그쪽에 리서치 쪽에 가서 데이터를 눌러보면요. 자, 데이터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오피스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피스 vacancy라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면 호주 전체의 CBD의 오피스 베이컨시 레이시 2021년 1월에 11% 정도가 됩니다. 11.1%가 되네요. 자, 시드니를 한번 보게 되면 2020년, 21년에 보시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자, 멜버른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19년까지는 안정적인데 그 이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브리스베인 마찬가지고요.
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 21년을 거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아들레이드, 네, 아들레이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 21년을 거치면서 그렇게 됐고요.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자, 호바트도 마찬가지. 뭐 조금 올랐습니다만 오르고 있고요. 다윈은 자료가 쭉 없다가 2009년부터 자료가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캔버라만 지금 공실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10%를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 카운슬에서 나온 그래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상황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저는 조 PD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